안녕하십니까. JTV 저녁 뉴스입니다. 청년 일자리를 만들기 위해 공공기관들이 교육, 인턴, 취업을 알선하는 고용 디딤돌 프로그램에 참여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전북의 공공기관들은 한 곳도 참여하지 않아 청년 취업 문제에 소극적이라는 비판이 나오고 있습니다. 보도에 주창현 기자입니다. 전남 혁신도시로 이전한 한국농어촌공사는 오는 7월 100명의 고용 디딤돌 프로그램 참여자를 모집해 현장 실습에 들어갑니다. 한국전력도 상반기 참여자 108명의 선발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자체 예산으로 교육시켜 현장 인턴을 마치면 협력업체에 취업까지 알선할 계획입니다. 하반기에는 192명을 더 선발합니다. 채용 연계를 염두에 두고 했기 때문에 또 필요한 인원이라든가 직무 분야라든가 교육 분야라든가 이런 걸 다 선정을 해서 했기 때문에 다른 데보다는 좀 취업 연계성이 좀 높다고 볼 수 있습니다. 올해 전국적으로 공공기관 13곳이 고용 디딤돌 프로그램에 참여하고 있습니다. 적게는 32명에서 최대 300명까지 모두 1,400여 명을 선발할 계획입니다. 하지만 전북 혁신도시로 이전한 공공기관들은 한 곳도 고용 디딤돌 프로그램을 하지 않고 있습니다. 자체 교육시설이 부족하거나 취업을 연계할 협력회사가 없다는 이유 때문입니다. 저희가 고용 디딤돌은 아직까지 계획이 있지 않거든요. 그게 보통 이제 어떤 자회사나 협력업체가 있을 때 이렇게 지원을 해주는 방식인데. 창조경제혁신센터의 11개 주관기업과 혁신도시의 13개 공공기관이 청년 일자리 만들기에 참여하고 있지만 전북에서는 주관사인 효성과 공공기관들이 모두 뒷짐만 지고 있습니다. JTB 뉴스 조창현입니다. 프로농구 전주 KCC의 연고지 이전설이 다시 불거졌습니다. 이전과 다르게 구단 측이 이전 가능성을 부정하지 않으면서 전주시가 대책 마련에 부심하고 있습니다. 권대성 기자입니다. 최근 일부 언론은 전주 KCC가 연고지를 수원으로 옮기는 걸 검토하고 있다고 보도했습니다. 구단 측은 결정된 건 없다면서도 수원시의 유치 제안을 받은 사실은 인정했습니다. 제의는 받았어요. 저희가 간다 안 간다 판단을 안 하고 있어요. 근데 결론을 아직 못 내린 거죠. 그동안 이전설을 일축하던 것과는 달라진 태도로 상황에 따라 연고지를 옮길 수 있다는 분석이 나옵니다. KCC 구단 측이 비좁은 관중석 등 지은 지 40년이 넘은 전주 실내체육관의 대책을 꾸준히 요구해왔는데 수원시는 신축 체육관을 내세워 프로농구단 유치에 강한 뜻을 보이고 있습니다. 전주시는 지난 5년간 15억 원을 들여 조명과 마룻바닥 교체 등 체육관을 개보수했습니다. 하지만 연고지 이전설이 강하게 불거지자 전면 개보수와 신축까지 포함한 대책을 KCC 구단과 협의하기로 했습니다. 체육관은 농구가 아니더라도 우리 시민들한테 꼭 필요한 시설이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은 중장기적으로 시설 개보수 등을 적극적으로. KCC 구단 홈페이지 등에는 연고지 이전을 반대하는 팬들의 글이 잇따라 올라오고 있는 가운데 일부 팬들은 KCC 구단과 수원시, 전주시를 싸잡아 비판하는 의견을 보이고 있습니다. JTB 뉴스 권대성입니다. 10년이면 강산도 변한다는 말이 있습니다. 정확히 10년 전 새만금 방조제 물막이 공사가 완료되고 이후 내부 개발이 본격 시작됐는데요. 하늘에서 변화된 새만금의 모습을 취재했습니다. 송창용 기자입니다. 푸른 바다를 가로지르며 33.9km의 방조제가 시원스럽게 달려나갑니다. 새만금 방조제 물막이 공사가 끝난 지 정확히 10년. 방조제 안쪽에 무트로 드러난 땅은 광활하기만 합니다. 도로가 연결된 산업단지에서는 OCI SU와 도레이, 솔베이 등 국내외 기업들이 공장 가동을 준비합니다. 내부 면적의 30%를 차지하는 농생명 용지에서는 조사료로 사용하기 위해 심은 갈대와 청보리가 녹색 물결을 이룹니다. 2023 세계 잼버리 대회 유치를 추진하는 관광 레저 용지 1지구는 아직 흑빛. 신시야미 관광 레저 용지에는 경관용 유채꽃이 활짝 피었습니다. 수려한 경관을 보며 신선들이 논일었다는 고군산 군도. 올해 말 부분 개통하는 연결도로의 주탑이 돛대 모양으로 높게 솟아있습니다. 방조제 안쪽에서는 또 하나의 도로가 물과 무틀 가르며 뻗어나갑니다. 새만금 내부 개발을 위한 핵심 기반 시설인 19.8km의 동서 이축도로입니다.
향후 10년 우리가 내부 용지 개발을 촉진하고 SOC를 튼튼하게 갖춰둔다면 세계 유수 기업이 새만금을 찾을 거라 기대하고 있습니다. 세계 최장의 새만금 방조제 물막이 공사가 완료된 지 10년. 느리지만 여의도 140배에 이르는 새 땅은 새로운 문명을 여는 도시로 점점 제 모습을 갖춰나가고 있습니다. JTB 뉴스 송창용입니다. 봄철을 맞아 도심 녹지에 불법으로 텃밭을 일구는 곳이 적지 않습니다. 산림을 훼손하고 도시 미관을 해치고 있지만 단속은 소극적입니다. 민원 현장 하원우 기자입니다. 전주의 한 도심 공원입니다. 햇볕이 드는 자리마다 어김없이 각종 채소가 심겨져 있습니다. 주변에는 각종 비닐과 농사에 쓰이는 도구들이 어지럽게 널려 있습니다. 경작 금지 경고판은 있으나 마나입니다. 그게 너나 없이 다 보다 한 게 지금 하지 나 혼자만은 못하지. 어머니 말고도 하시는 분들이 많아요. 맨날 아까 그 양반도 하고 그냥 그 애는 많이요 여보. 녹지 공간을 훼손하는 것은 물론 도시 미관을 해치는 데다 많은 비가 내릴 때는 토사가 유출되는 등 부작용도 많습니다. 초기에 비해서 경작 면적이 점점 늘어나고 있고 그에 따라 쓰레기도 같이 늘어나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비가 오게 되면 토사가 흘러내려서 보기도 안 좋고. 녹지를 관리하는 전주시는 단속에 소극적입니다. 공원 지역에 텃밭을 일구는 건 불법이지만 노인들이 소일 삼아 일구는 채소밭까지 일일이 단속하기는 어렵다는 입장입니다. 당장 뭐 처리 카드도 갖고 심한 경우는 이제 나무를 다시 조성한다든지 그런 식으로 지금 조치하고 있습니다. 훼손된 공원 지역의 산림을 복구하고 사전 예방 활동을 강화하는 등 보다 적극적인 보호 대책이 필요합니다. JTB 뉴스 하원호입니다. 전북의 저수율이 80%를 넘어 올해 영농급수에 차질이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 전라북도는 올 들어 지금까지 평년보다 36%가량 많은 비가 내리면서 저수율이 81.7%까지 올라 영농철 급수에 부족함이 없을 것으로 내다봤습니다. 전북은 오늘 정읍이 23.2도, 전주는 22도까지 올랐습니다. 밤 늦게부터는 비가 내리기 시작해 내일 오전까지 이어지겠습니다. 예상 강우량은 20에서 60mm입니다. 서해안을 중심으로 바람도 강하게 불겠습니다. 내일 아침 최저 기온은 11도에서 14도, 낮 최고 기온은 15도에서 19도로 오늘보다 낮겠습니다. 해상에는 짙은 안개가 끼고 바다 물결은 0.5에서 2m로 일겠습니다. 전주기상지청은 오늘 밤부터 짙은 안개가 끼는 곳이 많겠다며 주의를 당부했습니다. 이상으로 JTB 저녁 뉴스를 마칩니다. 고맙습니다.